아빠, 이제 제발 그만. 화려한 미국 MIT 졸업식의 무대 뒤 은밀하게 불타오른 두 아버지의 숨막히는 대립이 포착되었습니다. 한쪽은 미국 트럼프 소속 전설의 고위 장교, 다른 한쪽은 미국 일론 머스크 소속 국방전략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데요. 두 인물이 한국을 두고 과거의 어떠한 사건으로 폭발할 듯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과연 그날 어떤 치명적인 사건이 이들을 대립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MIT 캠퍼스에 발을 디뎠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밝게 내리쬐는 햇살과 학생들이 수다 떨고 웃으며 서둘러 지나가는 분주한 소리들이 저를 설레면서도 긴장하게 했어요. 제 이름은 칼릭스 오리온이라고 해요. 저는 미국 최고의 학교 중 한 곳에서 원자력 공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큰 꿈을 품었고 제 조국의 힘과 위대함을 믿었어요. 아버지인 찰스 오리온께서는 미국이 용감한 역사와 강력한 기술 덕분에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들이 캠퍼스를 거닐 때마다 제 마음속에 메아리 쳤어요. 여기 있는 모든 건물이 크고 현대적이었는데 유리벽과 반짝이는 표면은 맑은 푸른 하늘을 그대로 비추었어요. 어느 높은 연구실 건물을 올려다보며 여기가 진짜 과학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가능성이 가득한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어요. 비록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고향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전에 잘 몰랐던 새로운 모든 것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는 금세 몇몇 반 친구들과 친해졌어요. 그중 한 명이 클라라 베넷이셨어요. 클라라는 제가 만난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자신감 있고 다정다감하며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다양한 문화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클라라의 아버지인 드류 브라운 씨는 미국 국방전략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 나라의 놀라운 특성에 대해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오후, 클라라는 우리 아버지께서 한국이 멋진 나라라고 했어. 똑똑한 사람들, 멋진 기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음악이 있다고 하셨어. 라고 말해주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MIT에서 첫 몇 주 동안 저는 도서관과 연구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저만큼이나 과학에 열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공부에 몰두하는 와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전통과 힘으로 세계를 이끈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자주 귓가에 들렸어요. 그 생각들은 저를 안정감 있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그 믿음 너머에도 배울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했어요. 어느 저녁 캠퍼스 카페에서 공부하던 중 우연히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생들 무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현대기술, 창의적인 음악,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저는 살짝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서 들으려고 몸을 기울였어요. 그들은 한국의 아름답고 활기찬 도시들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멋진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묘사했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말은 생동감 넘치는 한 나라의 모습을 그려냈어요. 그 순간 저는 작은 호기심의 불꽃을 느꼈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배울 것이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클라라와 그분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제가 어릴 적부터 믿어온 강한 신념과 부딪혔어요. 제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창의력과 열정이 넘친다고들 하는 그 나라를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의 사진과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네온 불빛으로 반짝이는 분주한 거리,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전통시장, 콘서트장에서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추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볼수록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이 저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방식으로 배울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또 다른 MIT의 하루를 준비하며 저는 제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험하고 이해할 준비가 된 열린 마음을 갖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원자력공학 학생으로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탐험하는 호기심 많은 여행자로서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캠퍼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느껴졌고 언젠가는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힘을 그리고 세상 속 수많은 경이로움 중 하나를 발견하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믿었어요. 어느 상쾌한 오후, 저는 수업 사이 짧은 점심시간을 보내기 위해 분주한 MIT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식당은 활기찬 수다와 쟁반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제가 새로운 발견에 잠겨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근처 테이블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열띤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버지 찰스 오리온 대위님과 클라라님의 아버지 드류 브라운 씨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대화를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들이 점점 커지고 열정적으로 변하자 저도 모르게 집중해서 듣게 되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몸을 기울였어요. 오리온 대위님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어요. 한국은 화려한 영상과 과장된 이야기로 의존하는 나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은 미국의 힘에 비하면 작고 약하다. 우리나라는 전통과 군사력으로 강한 힘을 구축했는데 한국은 그런 면이 전혀 부족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힘있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대위님의 눈빛에서 긴장감이 느껴졌고 저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에 대해 브라운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혁신과 창의력에서는 거인과 같아요. 그들의 기술, 음악, 예술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한국의 엔지니어와 예술가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성과를 보면 진정한 힘은 열정과 노력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고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한국에 대한 존경이 진하게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토론의 강렬함이 방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한 편의 극적인 연극이 제 앞에서 펼쳐지는 듯 했어요. 양측의 입장이 마치 서로 반대되는 힘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믿어온 아버지의 말씀에 익숙해 있었지만 동시에 브라운 씨께서 보여주신 진심 어린 존중에 마음 한켠에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오리온 대위님은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한국은 타국에 의존하며 보호받으려 하니까 약한 거예요. 화려한 이미지로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위대한 나라의 진짜 힘을 가지지 못했어요. 라고 단호히 말씀하시자 식당 안의 소음 속에서도 그 말씀은 확실하게 들렸어요. 근처 학생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고 일부는 서로 속삭이며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브라운 씨는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주변을 보세요. 기술은 단지 크기나 군사력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 나라의 마음과 정신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스마트폰, 디지털 음악, 그리고 영화와 TV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창의적인 방법까지 세상의 놀라운 혁신을 보여줬어요. 그들의 K-팝과 드라마는 수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어요. 이런 성과들을 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치 잔잔하지만 강한 바람처럼 식당 안의 분위기를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모든 감정을 느끼며 듣고 있었어요.
한편으론 아버지의 말씀이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줬지만 다른 한편으론 브라운 씨의 부드러운 어조와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 제 마음속에 새로운 호기심과 감탄을 일으켰어요. 토론의 절정에 이르러 오리온 대위님은 마지막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한국은 항상 선두보다는 따르는 존재일 뿐이다. 그 순간 식당 안은 잠잠해졌어요. 모든 이목이 두 분께 집중된 듯 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과연 아버지의 옛 신념이 승리할지 아니면 브라운 씨의 신선한 시각이 우리 생각을 변화시킬지 궁금했어요.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모든 말과 감정을 곱씹으며 앉아 있었어요. 이번 토론이 단순히 나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그 속에서의 우리 위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싹트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갖고 있던 믿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그 토론을 멈출 수 없이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한때 무시했던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그 대화는 제 안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고 제가 알고 있던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나라를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을 심어주었어요. 제 세계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고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구내식당에서의 열띤 토론 이후 저는 그때 들은 모든 말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브라운 씨의 다정한 한국에 관한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잔잔히 피어올랐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항상 미국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믿어왔지만 이제는 브라운 씨의 존중 어린 목소리를 듣고 나니 더 배울 것이 있는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노트북을 켰고 한국 기술, 한국 문화, K-파프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곧 화면에는 분주한 도시, 반짝이는 네온사인, 웃음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했어요. 구름에 닿을 듯한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형형색색의 간판이 즐비한 번화한 거리,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뛰노는 고요한 공원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사진들은 마치 제가 서울의 분주한 거리 한복판에 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의 발명품에 관한 영상을 클릭했어요. 영상에는 최첨단 연구실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설계하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등장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결의와 기쁨이 가득했어요. 또한 인기 있는 한국 뮤직비디오 클립에서는 무용수들이 우아하게 움직이며 음악이 공간을 에너지로 채우는 모습이 나왔어요.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게 될수록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제 안에서는 점점 더 한국을 직접 보고 싶은 기대감이 솟아올랐어요. 그날 오후 수업 후에 클라라 베넷님을 만났어요. 클라라님께서는 제가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시고 칼릭스,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제 토론 때 브라운 씨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제 토론 때 들은 브라운 씨의 말씀 때문에 계속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관한 영상과 글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어요. 창의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인 것 같더라고요. 라고 말했어요. 클라라님은 따뜻하게 웃으시며 호기심을 가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한 나라의 힘은 그 나라 사람들과 아이디어에서 나온다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한국에는 그런 힘이 넘쳐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치 부드러운 격려처럼 제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을 여행했거나 가족이 있는 다른 학생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 사람들의 다정함과 성실함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 학생은
한국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눈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고, 다른 학생은 한국이 전통과 현대 기술을 조화롭게 융합한 나라라며 고대 궁궐 옆에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해 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이 생동감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라는 인상을 주었어요. 대화와 영상, 그리고 여러 경험을 통해 제 옛 생각들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에 가졌던 의견들은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시원한 바람과 밤을 나처럼 밝게 비추는 불빛들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레고 긴장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드디어 제가 오랫동안 배우고 존경해온 그 나라에 도착한 거예요. 공항을 걸으며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인지 느꼈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표지판들은 명확하고 읽기 쉽게 되어 있었어요. 다정한 직원분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부드러운 배경음악이 흘러나와 장소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더해 주셨어요. 공항을 나서고 나서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에 있는 호텔로 이동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다채로운 광고판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지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길거리에서는 맛있어 보이는 간식을 파는 노점상도 보였고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첫날 저는 제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기로 했어요. 길가에 야외 테라스가 있는 작은 카페들, 사람들이 음료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다채로운 색상의 간판이 걸린 전통시장을 지나며 신선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풍경이었어요. 고즈넉한 사찰이 현대적인 고층 건물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전통 음악이 분주한 거리의 소리와 어우러져 들렸어요. 점심시간에는 작은 식당에 들러보았어요. 메뉴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많았지만 사진들이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그 화려한 색감에 감탄했어요. 밥, 채소, 고기가 각각 그릇에 담기고 위에는 노른자가 얹혀 있었어요. 맛은 기대 이상으로 매콤하고 달콤하며 풍미가 가득했어요. 음식을 먹으며 한 끼 한 끼에 담긴 정성과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문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유명한 문화센터를 방문했어요. 내부에서는 전통 한국 미술과 공예품, 예를 들면 아름다운 그림과 섬세한 도자기들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한복을 입어볼 기회도 있었어요. 한복은 화사하고 우아했으며 부드러운 선과 선명한 색상이 인상적이었어요. 한복을 입었을 때 저는 오랜 역사의 한 부분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 분 친절한 직원분께서 사진도 찍어주시며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또한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현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들은 제 여행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시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원하셨어요. 한 학생은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꿈의 고향이에요.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는 곳이죠. 라고 간단하지만 열정 어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들의 일상, 학교 생활,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어요. 그들의 대답은 솔직하고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이곳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저녁이 되어 한적한 도심 공원의 잔잔한 시냇가에 앉았어요.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물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어우러진 가운데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때 저는 제 시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고정관념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이제는
영감과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뉴스나 토론에서 들은 나라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따뜻한 마음과 빛나는 지성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오늘의 감동을 적으며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많이 배우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한국에서의 첫걸음은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힘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모험과 배움,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꿀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며칠 동안 한국을 탐방하면서 제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직 제 나라만이 강하고 훌륭하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한국만의 특별한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제게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조용한 강가를 따라 산책하기로 했어요. 맑고 반짝이는 물결이 부드러운 아침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강가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작은 카페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 고요한 풍경을 보며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저는 진정한 힘이란 단순히 거대한 군대나 오랜 역사를 가진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과 친절,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전통 간식들이 즐비한 활기찬 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은 다양한 소리와 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상인들은 활기차게 손님을 부르고 가족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가판대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어느 한 상인 할머님께서 직접 만든 도자기를 소개해 주시며 이 모든 작품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시장의 모든 물건, 모든 미소, 그리고 모든 대화 속에는 깊은 자부심과 역사가 깃들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점심시간에는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꿈과 도전,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 학생은 우리는 매일 열심히 일해서 한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음악 기술, 그리고 음식 하나하나가 미래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보여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열정은 전염되어 저도 함께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그때 저는 진정한 힘은 변화를 수용하고 타인의 경험에서 배우며 늘 호기심을 잃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현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작은 콘서트에 참석했어요. 음악은 생동감 있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무대 위의 연주자들은 우아하게 춤추었어요. 저는 그 리듬에 제 발도 모르게 맞춰 두드리게 되었어요. 그 콘서트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무대에 선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과 결의를 담아 노래하며 한국 생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연대감을 느꼈어요. 음악은 국경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경험 속에서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토론이나 뉴스 클립에서만 들었던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며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생동감 넘치는 나라였어요.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오래된 전통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열림과 배우려는 의지,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가 저물고 호텔 발코니에 앉아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저를 변화시켰음을, 그리고 이제 저는 인천공항에 의심과 옛 신념을 안고 도착했던 저와는 달라졌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관점, 즉 한국의 아름다움과 창의력, 그리고 힘을 기리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앞으로도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마침내 MIT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 마음과 생각을 상상도 못할 만큼 바꿔놓았어요. 미국 공항에 내려서는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인사, 밝은 도시의 불빛, 그리고 다정한 미소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추억들은 소중한 보물처럼 저와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제 새로운 생각들을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긴장되었어요. 저는 항상 제 조국의 힘을 믿어왔었고, 다른 사람들이 한국이 제게 준 감동을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익숙한 MIT의 복도를 걷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제 경험을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맑은 오후, 저는 캠퍼스의 한 조용한 구석에서 반 친구들을 모아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의심이 있었어요. 라고 하나하나 말씀드리며 원을 둘러보았어요. 저는 오직 제 나라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정한 힘은 창의력, 노력, 그리고 열린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어요. 한국은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따뜻한 사람들로 빛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활기찬 시장, 현대적인 도심의 거리, 그리고 제 꿈과 이야기를 나누어준 현지 학생들의 다정한 얼굴들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한복을 입어본 경험, 맛있게 즐긴 음식, 그리고 감동을 주었던 현지 콘서트의 음악까지 그 모든 경험들을 진솔하게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제게 한국은 단지 외면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이 담긴 나라였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한반 친구인 제이슨이 정말 한국이 그렇게 멋진 나라인가요? 라고 물으시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네, 정말로요. 한국은 풍부한 창의력으로 역사와 현대 기술을 조화롭게 이루고 있어요. 제가 직접 본 엔지니어들의 놀라운 작업과 듣고 느낀 음악들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이 담긴 증거예요. 라고 확신 있게 대답드렸어요. 수업 중 한 선생님께서도 작은 강의 시간에 제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되었지만 한국에서 들은 따뜻하고 강한 목소리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천천히, 분명하게 그때의 감동과 현장감을 설명드렸어요. 서울의 강가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며 하루가 시작되는 장면, 그리고 그 순간 세상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 경험들을 말씀드렸어요. 또한 현지 학생들과 어르신들께서 주신 교훈도 함께 나누었어요. 저는 매일 열심히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 덕분에 진정한 힘은 자신의 생각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점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많은 반 친구들이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어요. 한 친구인 마야가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니 한국이 정말 놀라운 나라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시자 제 경험이 더욱 확신을 주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기숙사 방에서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제 이야기가 친구들에게 작은 영감을 주었고 몇몇은 직접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적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개인과 공동체의 힘은 서로를 배척하거나 빠르게 판단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에게 각 나라가 지닌 고유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고 그 빛들을 함께 나눌 때 세상이 더욱 밝고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어요.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앞으로도 열린 마음을 잃지 않고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제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수많은 모험과 배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꿔놓으며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이란 사람들의 창의력과 그들이 세상에 나누는 따뜻한 빛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는 거예요.